반갑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사이버 트럭이 주차되어 있을 때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이제는 승차감을 넘어서 하차감을 중요시하는 시대가 되었는데 사이버 트럭은 이 하차감마저 뛰어넘고 주차감이라는 신규 개념을 만들어낸다라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사이버 트럭과 관련된 내용도 살펴보고 그동안 테슬라와 관련해서 정말 많은 호들갑이 있었지만 이 호들갑과 함께 성장했던 테슬라, 지금 나오고 있는 다양한 딥북 호들갑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미국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픽업 트럭인 F-150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입니다. 이 픽업 트럭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를 봤더니 대부분 쇼핑하는 데 사용합니다. 쇼핑하러 가서 주차감마저 뽐을 낼 수 있다면 사실상 사이버 트럭을 사고자 하는 분들은 훨씬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밖에 즐거움을 위한 드라이빙 용도로도 사용을 하고 흥미롭게도 실제 견인에 사용하는 경우는 극소수입니다. 절대 하지 않는다라는 분들이 63%라는 높은 수치를 보여줍니다. 실제 사이버 트럭의 견인 능력도 엄청나게 뛰어나지만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부분에서 장점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사이버 트럭의 실제 능력 자체가 픽업 트럭보다 더 뛰어나기도 합니다. 비슷한 가격대의 포드의 F-150 트림과 사이버 트럭을 비교해 보면은 사이버 트럭의 가격이 만불 더 저렴하지만 마력 같은 경우 사이버 트럭이 845마력으로 포드의 700마력보다 더 높습니다. 제로백 같은 경우는 포르쉐를 등에 업고 포르쉐보다 더 빨리 가니까 당연히 압도적으로 더 뛰어나고 적재 중량과 견인 중량 역시 사이버 트럭이 모두 다 더 높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엄청난 매력을 뽐내는 디자인과 문콕을 걱정할 필요 없고 총탄마저 방어할 수 있는 이 방탄 외 골격, 이거는 가치로 환산하기 힘든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테슬라 사이버 트럭의 수요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염려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거는 얼마나 많이 생산하느냐인데 이와 관련해서 한 달 반 뒤늦은 뒷북 이야기를 많이 보실 겁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3분기 어닝콜에서 일론이 했던 말입니다. 9월 30일 날 나왔던 말이고 일론이 직접 했던 말이죠. 여기서 일론이 어떤 말을 하였느냐, 재정적으로 캐시플로우 기준 현금 흐름으로 봤을 때 사이버 트럭을 판매해서 수익을 보기까지는 1년에서 18개월 정도가 걸릴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즉 그동안은 판매를 하더라도 적자를 보는 상태인 것이다 라는 거를 한 달 반 전에 벌써 다 밝혔던 상황입니다. 전혀 새로운 뉴스가 아니고 새로운 모델을 만들 때 반드시 겪어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사실 이겨내는 게 결코 쉽지는 않지만 그동안 테슬라는 정말 잘 이겨내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일론 같은 경우 화법이 뭔가 꾸면서 말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경각심을 더 심어줄 수 있도록 최악의 상태를 가정해서 말을 한다라는 거는 지난 20년간 변함없는 동일한 패턴입니다. 자, 지금 인터뷰 같은 경우 2022년 6월 22일에 진행되었던 인터뷰입니다. 그 내용 중 일부를 잠깐 보겠습니다. So, but both Berlin and Austin factories are gigantic money furnaces right now. Yeah. Okay, there should be like a giant roaring sound, which is the sound of money on fire. Okay, that's what. Dumpster fire, right? In the back. Yes, bigger than a dumpster. Dumpster's too small. Gigafactory level, like. 네, 이 인터뷰가 진행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언론에서는 테슬라가 무리한 공장 확장을 해서 기가 텍사스와 기가 베를린에서 스스로 수조원을 잃고 있다라고 말을 했으니까 망하기 직전이다, 이딴 식으로 기사를 내죠. 그래야지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일론의 이런 패턴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스페이스X에서 랩터 엔진의 생산 속도가 너무 느리다,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 파산한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시간이 지나서 그 누구도 기가 베를린과 기가 텍사스가 엄청난 돈 먹는 용광로이다 라는 이야기를 다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불과 1년 반만 하더라도 테슬라에 아주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일론의 말을 인용해서 뉴스가 많이 나왔지만 사실 지금은 그 누구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론의 합법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앞서 살펴봤던 이 이야기 자체도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였고 경각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의미라는 걸 분명하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맥락이기도 합니다. 실제 기가 베를린의 생산량 향상을 보게 되면은 이번 1분기 35,300대였는데 3분기 55,000대를 넘기며 6개월 만에 50% 이상의 생산 능력 확장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기가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1분기 42,600대에서 이번 4분기 44,000대를 예상하며 크게 생산 능력 확장을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기가 텍사스 같은 경우 차량보다 4680 배터리 생산 능력을 아주 빠른 속도로 올려가며 성취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 맥락을 이해하고 일론이 하는 말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호들갑이 이번만 있었냐, 작년만 있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신규 모델이 나올 때마다 있었던 호들갑이기도 합니다. 과거 모델 3가 처음 나왔을 때도 이거 만들어봤자 계속 적자다, 만들수록 적자이기 때문에 테슬라는 파산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몇 분기만 지나고 나니까 또 생산 능력이 아주 가파르게 올라가며 지금은 엄청난 생산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델 Y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생산 능력 확장의 속도가 그 어느 모델보다 더 가파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런 식으로 박하게 새로 나오는 모델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타당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을 봤을 때 지난 100년간 차량 제조사에서 신규 모델을 만들고 수익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규모의 경제를 이룬 기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자동차 같은 경우도 제조의 역사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규모의 생산을 하기가 훨씬 더 쉬울 것 같지만 그것마저도 힘들었었는데 전기차라는 새로운 형태의 차량으로 규모의 경제를 이룬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사이버 트럭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일론이 말했다시피 정말 실제로도 많은 혁신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과거의 성공이 미래의 성공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라는 것은 일견 합리적인 이야기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대상이 누구냐, 그 대상의 역사를 바탕으로 평가를 해야지 일반적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이런 결과가 있었다라고 접근을 하면 전혀 맞지 않는 것이죠. 테슬라가 그리고 일론이 보여준 가장 큰 장점은 이전에 존재하지 않던 혁신을 성공시키는 것에 특화되어 있는 모습을 지난 20년간 한결같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도를 할 때마다 항상 호들갑이 따라왔었죠. 이제 그런 점에서 이런 호들갑이 사이버 트럭과 관련해서도 나오고 있다라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일론에 대해서 그 역사에 관심을 깊게 가진 사람들만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에서도 전기차 시장이 둔화가 된다, 오히려 하이브리드가 더 좋다, 이런 이야기가 많고 뉴스만 보면은 전기차 시장은 오히려 쪼그라드는 것 같은데 실제 판매량을 보게 되면 2023년 아직까지 올해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순수 전기차 판매량이 최초로 100만 대를 돌파하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정말 가파른 성장 속도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이 성장 속도는 내년이면은 오히려 더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IRA 보조 증가, 또 전기차에 대한 인식이 훨씬 더 긍정적으로 퍼지고 있으며 여기에 사이버 트럭이 큰 기여를 하게 될 해이기도 합니다. 테슬라와 관련된 호들갑은 뭐 끝이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과거 비트코인을 샀을 때입니다. 이때가 2021년 2월이고 테슬라 불이라고 하는 사람도 새로운 리스크가 생겼기 때문에 테슬라 한번 팔고 이제는 모르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던 때이기도 합니다. 이때 비트코인을 1.5 빌리언 달러만큼 매수를 하였고 중간에 75%를 한번 정리를 하기는 하였지만 이제 지금 시점에서 비트코인이 많이 올라서 만약 매도를 모두 다 하게 된다면 300 밀리언 달러가 넘는 수익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때 나왔던 그 많은 호들갑들 이제는 뭐 그 누구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계속해서 항상 호들갑이 나올까? 이제 그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뭔가 호들갑을 떨어야 되고 공포를 유발하고 공포가 유발되기 시작하면은 이성이 마비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그렇지만 관심도는 올라가고 바로 똑같은 패턴이 한없이 반복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게 거의 6년 전 스페이스X를 통해서 우주로 쏘아 올린 로드스터 안에 타고 있는 스타맨입니다. 계속해서 태양계에 자신만의 궤도를 만들어서 돌고 있고 이 로드스터 안에는 Don't Panic, 공포에 빠지지 말라라는 아주 멋진 문구가 적혀져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좀 어처구니 없는 호들갑이 로이터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바로 중국에서 생산된 테슬라 전기 차량 판매량이 11월 달에 17.8%가 줄어들었다. 이거 보면은 마치 엄청난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했습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연 단위로 봤는데 17.8%나 줄어들었으면 타격이 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판매량을 보게 되면은 작년 11월과 비교해서 올해 11월 판매량이 17% 줄어든 게 맞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맥락을 파악하고 보게 되면은 정말 패닉을 유발할 수 있는 기사를 얼마나 잘 적느냐가 이 언론사의 능력 중 하나가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여러 가지 맥락이 있는데 일단 중국 같은 경우 생산량이 최고치에 달했습니다. 라인 확장, 신규 공장을 건설하지 않는다면은 매월 7만 5천 대 내외를 생산하고 팔고 있습니다. 한 달에 7만 5천 대를 단일 공장에서 생산하고 판매한다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수치이고 이 수치는 매 월별로 조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며 거의 맥스 캐파에 달하는 수치가 일정하게 평균적으로는 유지됩니다. 근데 이렇게 월 단위로 차이가 가장 큰 월을 찝어서 17%나 떨어졌다. 마치 큰 하락 트렌드가 있는 것처럼 기사를 적는 능력도 상당히 뛰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살펴보면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도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중국 CPCA에서 제공해주는 자료인데 여기서 중국 내에서 판매하는 수치와 수출량을 모두 다 합한 걸 홀세일이라는 이름으로 공시를 합니다. 전체 판매량인 거죠. 근데 수출 물량 같은 경우는 수출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배만 선박만 떠나면은 모두 다 판매된 걸로 집계를 합니다. 그리고 과거 같은 경우는 분기 말 푸시 웨이브가 있었죠. 이 밀어내기 때문에 4분기 같은 경우는 10월달, 11월달에 가장 많은 물량을 밀어내면서 판매를 하였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 그런 밀어내기를 없애고 항상 꾸준하게 수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몰아서 집계가 되는 게 없어지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기사 제목도 정말 교묘한데 중국에서 만들어진 전기차라고 해서 명확하게 말을 하기는 하였는데 이것도 대충 보면은 중국에서 판매량이 17.8% 떨어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트로이 테슬라이크님께서 잘 정리해주신 자료인데 중국에서 실제 판매량을 보게 되면은 작년 11월에는 62,493대였고 보시다시피 수출 물량이 거의 4만 대 가깝게 아주 높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집계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추정치로는 6만 5천 대 정도가 중국 내에서 11월 달에 판매가 되었고 수출 물량이 17,432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푸시 웨이브도 있었고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기가 베를린에서도 생산량이 아주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중국에서 수출 허브로서 훨씬 더 많은 양을 수출을 하였는데 이제는 기가 베를린에서 생산하는 양도 유럽에서 수요를 만족시키는 데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엄청 잘하고 있고 12월 달도 계속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7만 5천 대 이상의 중국에서 만들어진 전기차 판매량을 기록할 확률이 높고 사실상 최고의 분기가 될 확률이 높은 상황에서도 이런 기사가 나오게 되고 현실과 정반대인 상황으로 독자들이 이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이게 10년 동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거의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 버리는 현실이 되는 것이죠. 지금 같은 경우는 롤랜드님께서 각 분기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달 판매량을 모두 다 정리해 준 자료입니다. 기가 상하이에서 지금까지 두 번째 달 판매량까지만 보게 되면은 역대 두 번째 수준이고 또 세 번째 달에서 특히 12월 달에 가장 많은 판매가 일어나기 때문에 또 수출 물량도 계속해서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기록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분기다라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내년 IRA 변경과 관련된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미국에서 테슬라 모델 3 판매 페이지입니다. 이게 과거와 조금 변화가 생겼습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미국 IRA 가이던스에 따라서 내년부터 보조금이 3,750달러로 줄어들 수 있다라는 공지가 떠 있었는데 이제는 상당히 확정적으로 3,750달러로 줄어들 것이다 라고 공지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내년 초 IRA 보조금을 할인처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7,500불 할인을 받기 때문에 구매를 딜레이하던 분들이 12월 달 구매를 결정하게 도와줄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테슬라 보험과 관련된 소송이 들어오기도 하였습니다. 이 소송과 관련된 내용을 보게 되면은 테슬라가 잘못된 충돌 위험을
감지하는 경우도 있고 이 감지 때문에 보험료가 올라간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여기서 테슬라 보험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간략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차량 보험 같은 경우는 과거 사고 이력도 분명 영향이 있지만 나와 똑같은 사고 이력, 나와 똑같은 운전 경력, 또 비슷한 모델, 이 그룹 전체를 살펴보고 이 그룹의 과거 역사의 통계를 바탕으로 내 보험료가 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런 그룹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실시간으로 어떤 식으로 주행하느냐, 그 주행 정보에 따라서 보험료가 매겨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보험료 산정에서도 상당한 혁신인 거죠. 전체 그룹이 아닌 각 개인별 본인의 주행 습관에 맞는 보험료를 낸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합리적인 접근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합리적인 접근을 확실하게 합리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개인의 운전 능력을 평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테슬라에서는 난 분명 운전을 제대로 했는데 소프트웨어에서 지금 위험하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보험료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이와 관련된 소송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소송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윈윈이라고 봅니다. 테슬라도 분명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고 잘 운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워닝을 주는 거는 고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소송을 통해서 그 결과와 상관없이 테슬라가 중요한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출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게 해주는 이벤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계속해서 미래를 과거부터 지금까지 만들어 나가고 있고, 또 조만간 스타쉽이 궤도 발사 테스트를 진행하게 된다면은 사이버 트럭을 쏘아 올려서, 지금은 스타맨이 혼자 외롭게 궤도를 돌고 있지만 여기에 스타 워먼까지 추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6년째 우주를 여행하고 있는 스타맨이 기억하고 있는 주요한 멘트인 돈 패닉을 기억하며 또 테슬라가 만들고 있는 미래를 함께 하면은 성공적인 장기 투자를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